미국에서 4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다나는 특별한 날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복을 입고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퍼스트 클래스 탑승구에 서 있었습니다. 연한 분홍빛 저고리와 우아한 하얀 치마, 그리고 전통 비녀로 단정하게 올린 머리까지 그녀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한복을 입고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한 한국인 유학생이 코스튬 같은 건 좀 이라는 승무원의 말에 휴대폰을 꺼내 들었는데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의 거대한 홀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각기 다른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여행객들 사이로 한 명의 젊은 여성이 특별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걸어갔죠. 바로 다나였습니다. 다나는 오늘 특별한 날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연한 분홍빛 저고리와 우아하게 퍼지는 하얀 치마가 공항의 형광등 아래에서도 고귀한 빛을 발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린 채 전통 비녀로 고정했고 작은 놀이개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은은하게 흔들렸죠. 정말 아름다운 옷이네요. 지나가던 한 여성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다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어요. 이런 반응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미국에서 4년간의 유학생활 동안 다나는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중요한 날에는 더욱 그랬죠. 퍼스트 클래스 탑승구 앞에 도착한 다나는 가방에서 항공권을 꺼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 새로운 시작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부모님이 정성스럽게 마련해 주신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었습니다. 공항 곳곳에서 다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들은 감탄하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죠. 하지만 다나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걸었어요. 한복을 입고 비행기를 타는 건 처음이지만 오늘만큼은 꼭 입고 싶었어. 다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유학 생활 동안 겪었던 크고 작은 문화적 오해들이 떠올랐어요. 때로는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답답했지만 그럴 때마다 다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아름다운 전통 문화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죠.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다나는 항공권과 여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설렘과 함께 다나는 게이트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전통 한복의 치마가 우아하게 흩날리며 그녀만의 특별한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퍼스트 클래스 객실로 들어선 다나는 넓고 쾌적한 공간에 감탄했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와 따뜻한 조명이 어우러진 분위기는 마치 고급 호텔 라운지 같았어요. 다나는 자신의 좌석을 찾아 조심스럽게 앉으며 한복 치마를 정리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금발의 승무원이 다가왔어요. 다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승무원의 이름표에는 스테파니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스테파니의 표정은 그리 친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딘가 불편해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퍼스트 클래스에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스테파니가 말했어요. 현재 입고 계신 옷은 저희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다나는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이 옷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지. 퍼스트 클래스는 좀 더 격식 있는 복장을 요구하거든요. 스테파니는 다나의 한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코스튬 같은 건 좀. 다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코스튬이라니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전통 의상을 그렇게 표현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건 코스튬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입니다. 다나는 최대한 정중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저는 정당한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테파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고객님, 규정은 규정입니다. 다른 승객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적절한 좌석으로 이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때 중년의 남성이 다가왔어요. 가슴에 단 배지를 보니 매니저 로버트였습니다. 스테파니가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자 로버트는 다나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고객님, 저희 항공사는 모든 승객의 편의를 위해 일정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보안 요원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다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굴복할 수는 없었어요. 이건 단순히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입은 옷은 저희 나라의 소중한 전통 의상이고 저는 정당한 승객입니다. 로버트는 팔짱을 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고객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해집니다. 다나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천천히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다나는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은 격하게 뛰고 있었지만 차분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유학 생활 동안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거든요. 제가 누구에게 전화를 거는지 아십니까? 다나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테파니와 로버트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예상과 다른 반응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나는 휴대폰 화면을 터치하며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어요. 작년 한국 문화 행사에서 만났던 제임스 앤더슨 지사장의 번호였습니다. 당시 그는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고 다나와 명함을 교환했었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는데 다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 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퍼스트 클래스의 다른 승객들은 대부분 조용히 신문을 읽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런 소동이 벌어지자 시선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고객님, 뭘 하려는 건지. 로버트가 약간 불안해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입니다. 다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이 항공사 지사장님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거든요. 스테파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설마 그런 말씀으로 저희를 위협하려는 건 아니시겠죠? 다나는 대답 대신 전화를 걸었어요.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제임스 앤더슨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사장님, 저는 작년 한국 문화의 날 행사에서 배웠던 이다나입니다. 다나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전화 너머로 제임스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다나 씨. 반갑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다나는 현재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했는데 승무원들이 드레스 코드에 맞지 않는다며 자리 이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스테파니와 로버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다나가 정말로 지사장과 통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지사장님, 저는 단지 제 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의상을 입고 여행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나의 목소리에는 절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주변 승객들 중 몇 명이 다나를 응원하는 듯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창가 쪽에 앉은 일본계로 보이는 중년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나를 지지하는 표정이었어요. 전화 너머 제임스 지사장의 목소리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다나 씨, 지금 어느 항공편에 탑승하고 계시죠? LA에서 서울로 가는 KO81 편입니다. 다나가 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통화가 잠시 끊어진 사이 기내는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스테파니와 로버트는 서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고 다른 승객들은 상황의 전개를 지켜보고 있었죠. 로버트가 다나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고객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키우실 필요는 없지 않나요? 저희가 좋은 이코노미 좌석으로. 아니요. 다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 잠시 게이트로 회항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기장의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승객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이미 활주로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비행기가 다시 게이트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스테파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10여 분 후 비행기가 게이트에 도착했고 곧바로 몇 명의 사람들이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은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뒤따라 여러 명의 고위 임원들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저분이 제임스 지사장님이야. 다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임스 지사장은 퍼스트 클래스 객실로 직진했어요.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스테파니와 로버트를 발견한 그는 잠시 그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눴고 곧 다나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이다나 고객님이시죠? 제임스가 정중하게 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답했습니다. 제임스는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이 고객님께 무례한 행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객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승객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스테파니와 로버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죠. 고객님께서 입고 계신 한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임스가 계속 말했어요. 저희 항공사는 모든 문화를 존중하며 그 어떤 전통 의상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명백한 실수였습니다. 다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지사장님, 저는 단지 제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바랐을 뿐입니다. 다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는 당연히 그런 존중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제임스 지사장은 객실 전체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승객 여러분, 오늘 발생한 일에 대해 해명하고 싶습니다. 창가 쪽에 앉아있던 일본계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정중하게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 남성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 이름은 히로키 다나카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히로키는 차분하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이 젊은 여성분은 단 한 번도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극도로 정중하고 품위 있게 대응했죠. 스테파니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로버트 역시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전통 의상을 코스튬이라고 부르며 모독한 것은 명백한 문화적 무지였습니다. 히로키가 계속했어요. 저 역시 일본인으로서 전통 문화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거든요. 다나는 히로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 증언해주다니 감동적이었어요. 제임스 지사장이 스테파니와 로버트를 불렀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오세요. 두 사람은 마지못해 앞으로 나왔어요. 제임스는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인 행동은 저희 항공사의 가치와 정책의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스테파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사장님, 저희는 그냥 규정을 따른 것뿐이었는데
어떤 규정이 전통 의상을 차별하라고 했습니까? 제임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저희 드레스 코드는 단정함을 요구할 뿐 특정 문화의 의상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다나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지사장님, 그리고 승객 여러분, 모든 시선이 다나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5천년 한국 역사와 문화가 담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다나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는 오늘 이 옷을 입고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제가 배운 것들과 함께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도 함께 가져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객실이 숙연해졌습니다. 다나의 진심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치려던 것도 아니고 특별 대우를 받으려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나 씨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리고 스테파니, 로버트 두 분은 즉시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직무정지라는 말이 떨어지자 객실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스테파니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고 로버트는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었어요. 스테파니가 갑자기 다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한복이 그렇게 의미 깊은 옷인지. 스테파니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드레스가 아닌 것 같아서 다른 승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 되었을 뿐이에요. 다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실망감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스테파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움직이기도 했어요. 로버트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 역시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무지했고 권위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저희 둘 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스테파니가 덧붙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고객님께 끼친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다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객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히로키를 비롯한 다른 승객들도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다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다나는 스테파니와 로버트를 번갈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다면 내일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 다른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같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제임스 지사장이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닙니다. 다나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직원들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기를 바랍니다. 스테파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달라져야 해요. 그리고 한복뿐만 아니라 사리, 기모노, 아바야 등 모든 전통 의상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다나가 덧붙였어요. 로버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덕분에 저희는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을 잊지 않겠습니다. 객실 안에 잔잔한 감동이 퍼져나갔습니다. 다나의 용기와 성숙함, 그리고 용서의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어요. 제가 오늘 입은 한복이 단순한 옷이 아니라 문화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문화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나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객실에는 잠시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히로키가 손뼉을 치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박수였습니다. 곧이어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박수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된 박수가 점점 커져갔고 마침내 객실 전체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브라보! 뒤쪽에서 누군가가 외쳤어요. 다나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며 여러 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자신이 원했던 것은 이런 주목이 아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은 몰랐거든요. 제임스 지사장도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오늘 다나 고객님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지혜는 저희 모두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스테파니가 눈물을 닦으며 다나에게 다가왔어요. 고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를 주셔서요. 이때 앞쪽 좌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예쁜 옷이 뭐예요? 5살 정도로 보이는 작은 소녀가 엄마 손을 잡고 다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에는 호기심과 감탄이 가득했습니다. 다나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이건 한복이라고 해. 한국 사람들이 입는 전통 옷이야. 와, 정말 예뻐요. 소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공주님 같아요. 아이의 엄마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이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다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예쁘다니 정말 기뻐. 세상에는 이런 아름다운 옷들이 많이 있어. 각 나라마다 특별한 옷들이 있거든. 소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커서 이런 예쁜 옷 입어볼래요. 객실 곳곳에서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반응이 무거웠던 분위기를 한순간에 밝게 만들어 주었어요. 히로키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나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직접 목격했어요. 감사합니다. 다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제임스 지사장이 마이크를 들고 전체 승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오늘 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항공사는 앞으로 더욱 포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객실이 다시 한번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이번에는 다나만을 위한 박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변화와 화합을 축하하는 박수였습니다. 다나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결과를 원했던 건 아니었지만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아.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제임스 지사장과 임원들이 객실을 떠났습니다. 스테파니와 로버트도 마지막 인사를 건넨 후 자리를 떠났어요. 객실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다나는 자신의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한복을 입고 비행기를 탔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이야. 승객 여러분,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다시 울려 퍼졌어요.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이륙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다나는 안전벨트를 매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히로키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나에게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만 잠시 대화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다나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히로키는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도쿄에서 국제문화교류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보여준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다나가 명함을 받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저희 재단에서 주최하는 아시아 전통문화 교류 행사에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요? 히로키가 제안했어요. 당신 같은 분이 계시다면 정말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다나가 감동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높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로스앤젤레스의 야경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다나는 지난 4년간의 유학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기쁨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같은 예상치 못한 순간들까지. 앞쪽에서 그 작은 소녀가 다시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다나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웃음이 오늘 하루의 피로를 모두 씻어주는 것 같았어요. 승무원님, 다나가 지나가던 다른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차 한 잔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국 전통차가 있다면 더 좋고요. 승무원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오미자차가 있는데 어떠세요? 완벽하네요. 다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오미자차가 도착했어요. 다나는 찻잔을 양손으로 감싸며 향을 맡았습니다. 고향의 냄새였어요.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히로키가 자리로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늘 당신 덕분에 저는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한복을 입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되었습니다. 비행기는 이제 완전히 구름 위를 날고 있었어요.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로 새로운 여정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다나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사랑하는 고국 땅을 밟게 될 것이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의 작은 용기가 언젠가는 더 큰 변화의 씨앗이 될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